얘들아 안녕. 13번부터 볼게. 근데 온라인 기간이라고 막 그냥 강의만 듣지 말고 꼭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 13번, 14번 문제들 풀어본 다음에 강의 들어야 합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 문제 상황을 식으로 써볼 거예요. 4개의 수가 나오는데 그 4개의 수는 쌤이 다 힌트들 써볼게. 두 자리 자연수다. 4개 모두 두 자리 자연수고 서로 다른 거다. 그 다음에 공비가 자연수다. 걔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뭐와 뭐로 표현해요? 그치, 첫째 항이랑 공비 R로 표현할 거야.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지금 첫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AR이고 세 번째 항 AR의 제곱, 네 번째 항 AR의 세제곱이야. 근데 여기에서 문제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을 거야. 뭘 적어야 될까?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 그러면 뭐 요 A도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10부터 뭐 99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지만 쌤이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또 뭐도 가장 큰 AR의 세제곱도 10보다는 물론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0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공비 R은 뭐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돼. 여기까지는 편하게 적을 수 있을 거야. 그치? 만약에 본인이 놓친 게 있다면 뭘 놓쳤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를 물어본 거니까 4항까지의 합의 최대값을 묻는 거야. 잘 모르겠을 때 얘들아 숫자를 처음부터 이렇게 막 넣어보는 작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기도 하지만 공비 R이 만약에 1이 된다면 1씩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라는 것에 대해서 위배되겠지. 그래서 공비 R은 1이 아니어야 돼. 맞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를 조건을 조금 수정할 거야. R은 1이 아닌 자연수야. 그러면 R이 2인 걸 생각해 볼 건데 일단 R이 3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만약 R이 3이 된다면 R 세제곱은 뭐가 돼요? 3의 세제곱 27이 될 거야. 근데 우리 A가 가장 작은 10이어도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10이잖아. 10이어도 A, R의 세제곱 제4항이 뭐가 돼? 270이지. 이거이므로 모순. 뭐의 모순이야? 네 번째 제4항이 두 자리 자연수라는 것의 모순이지. 따라서 R은 무조건 뭐여야 되겠니? 공비는 2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가 숫자를 넣어보고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두 자리 자연수다라는 걸 활용을 막 해서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심플하잖아. 공비는 2야. 첫째 항이 뭐인 게 가장 최대가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만 조심하면 되겠어? 제4항이 두 자리 자연수만 되게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AR의 세제곱이 10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8A가 100보다 작아야 되고 8로 나누면 8분의 100 8일은 8, 28에 16, 12점 얼마겠네. A도 자연수니까 요거 인
자연수를 생각해보면 A는 10부터 됐었고 어디까지 되겠어? 12까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4의 최대값, 4항까지 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가 뭐일 때야? 12일 때 그렇겠지. 그러면 이고 S4를 구해보면 등비수열에서 4항까지 합공식은 어떻게 돼요? 공비 빼기 1에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12 곱하기 15가 되겠다. 그러면 쌤 4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쓸게. 그러면 4, 5 얼마야? 20. 20 곱하기 3, 3은 9니까 어떻게 되니? 180이 되겠다. 14번 볼게요. 교과서 문제에는 이거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쌤이 프린트 옮기면서 그림은 안 가지고 왔거든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을 9등분한 후 중앙의 정사각형을 색칠하고 첫 번째 시행 쌤이 보라색으로 했거든. 봐보면 정사각형을 9등분했대. 세로도 3등분하고 이 그림이 좀 3등분스럽진 않겠지만 이해합시다. 가로도 3등분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9등분한 후 중앙의 정사각형을 색칠하고 이 넓이를 결국에 궁금하거든. 1회 시행에서 색칠한 넓이 는 셈이 A1이라고 하면 A1은 얼마가 되겠니? 한 변의 길이가 처음에 3이었거든? 그러니까 얼마? 1이었을 거야. 그 다음은 이제 2회 시행에서 색칠한 넓이를 구할 건데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보자.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각각 그러니까 모두 다 8개 모두 다 각각 9등분한 후 중앙의 정사각형을 색칠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봐보자. 이 첫 번째 정사각형도 똑같이 9등분을 이렇게 하고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을 색칠한대.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해서도 다 하겠다라는 거지. 8개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9등분 한 다음에 색칠된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이 넓이가 1이니까 그것의 몇 분의 1? 9분의 1이지. 9분의 1인데 그게 몇 개 있어? 각각 이 8개에 대해서도 한다고 했으니까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9분의 1을 8번 더할 거니까 9분의 1 곱하기 8에서 2회 시행해서 색칠한 넓이는 9분의 8일 거야. 이와 같은 시행을 9회 반복했대.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 이 각각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던 거거든. 이렇게 똑같은 시행을 하면 결국에 이제 기하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비가 생겨.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이제 보일 거거든. 이런 문제 유형들이. 그러면 일단은 처음이니까 쌤이 한 번만 더 3회 시행에서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볼게. 연두 색깔 유닛으로 생기는 가장 기본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 그치, 파랑 색깔 넓이가 얼마였냐면 9분의 1이었어. 근데 그 9분의 1을 또 다시 9등분한 게 될 테니까 9분의 1을 또 다시 9등분한 게 저 연두 색깔 하나의 넓이가 되고 여기에 테두리에 8개 생겼는데 8개짜리가 총 여기도 있고 여기도 8개 있고 여기도 8개 있고 여기도 8개
8개가 총 몇 개 있을까? 8 곱하기 8만큼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9분의 8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저 파랑 색깔을 쌤이 A2라고 하고 쌤이 지금 구한 이 연두 색깔을 A3라고 한다면 어떤 수열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색칠한 넓이는 1, 두 번째 색칠한 넓이는 9분의 8, 세 번째 색칠한 넓이는 9분의 8의 제곱. 몇 회 반복했대? 9회 반복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 거는 9분의 8에 얘가 1회, 얘가 2회, 얘가 3회였잖아. 7번까지 있겠지. 어쨌든 얘네들의 합을 물어본 거니까 1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9분의 8의 제곱. 마지막 항도 굳이 쓸 필요는 없어. 9회 반복했던 거니까 여기 8로 끝났겠지. 공비가 주어질 거라.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1 빼기 r분의 첫째 항에다가 1 빼기 9분의 8의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9개죠. 이렇게 써지겠다. 그럼 분모가 9분의 1이니까 9의 1 빼기 9의 9제곱 8의 9제곱. 이 정도로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더 할 거면 9 빼기 9의 8제곱에 8의 9제곱. 얘들아, 원리합계 문제 풀 건데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문제거든? 근데 그거 하기 앞서서 조금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필기하면서 알아볼게. 우리가 배울 건 원리합계야. 원리합계라는 건 말 그대로 원금이 있을 것이고 이자가 있을 거잖아.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해. 은행에서 우리가 원금 1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 100만 원과 이자들 있잖아. 걔네들을 다 합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는데 이자를 주는 방식에는 첫 번째 단리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복리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해볼 건데 원금 단리법은 뭐냐면 원금, 처음에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원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해볼게. 그리고 연이율을 1%라고 해볼게. 1%는 퍼센트가 뭐야? 100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100분의 1에 해당해서 0.01로 보는 거야. 맞아? 그러면 1년 후 우리가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니? 다시 말해서 원금과 이자 합계는 어떻게 돼?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는 100만 원에 연이율 1% 적용한 0.01을 적용한 게 되니까 101만 원이야. 근데 그거 계산하는 계산한 결과값보다는 원금인 100으로 한번 묶어서 식을 써볼게. 그러면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0.01이 돼서 100 곱하기 1.01. 그래서 뭐 101만 원을 받게 되는 거지. 2년 후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될까? 원금은 100만 원이고 1년 후에 이자는 이거야. 2년 후에 이자도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기 때문에 2년 뒤에도 2년째 받는 이자도 1만 원이야. 1년째 받는 이자도 1만 원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2만 원이 되고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보면 100 더하기 100 곱하기 1.01 이렇게 이자를 2번 받았어. 그래서 얘는 100으로 묶으면
여기 0.0. 1 더하기 0.1 곱하기 2가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좀 식으로 써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금이 A1 원금이 A1 연이율 R이라고 하면 N년 후 단리법으로 계산했을 때 원리합계. 일단 A에다가 여기 1이 있거든. 얘는 A 곱하기 1은 뭐야? 원금에 해당하는 거고 더하기 R은 뭐야? 원금 곱하기 연이율 R이니까 AR이 바로 1년에 해당하는 이자야. 근데 이자를 N번 받았을 테니까 여기에 N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복리법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원리합계를 그러니까 원리합계를 다음 해에 원금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붙은 거에도 이자를 또 주는 거지. 이해가 되니? 단리법은 너가 100만 원 넣었으면 이율이 1%면 1년 뒤에도 1만 원, 2년 뒤에도 1만 원 주는 건데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2년째 이자를 줄 때 101만 원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는 거야. 100만 원 원금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리법은 원리합계 이자까지도 이제 넣어놨을 때 이자로 챙겨주는 방식이다. 그럼 예를 들면 얘는 원금이 똑같이 100만 원이었어. 연이율이 1%, 즉 0.01이었어. 1년 후 원리합계는 똑같아.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더하기지. 원금 더하기 100 곱하기 0.01. 1%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얘는 100으로 묶어낸다는 건 100으로 나눈다는 소리 1 더하기 0.01. 다시 쓰면 100 곱하기 1.01. 2년 후 원리합계는 1년 후에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101만 원이 됐잖아. 맞아? 얘가 101이잖아. 근데 쌤이 일단 이렇게 쓸게. 어떻게? 요렇게. 얘가 1년 후 원리합계인데 걔에다가 더하기. 걔에 또 이자를 주는 거야. 얘에 해당하는 이자. 1%의 이자를 주는 거지.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100 곱하기 1.01을 묶어낼 거야. 그러면 100 곱하기 1.01에 여기 1 남아있고 뒤에는 0.01 남아있지. 다시 말해서 100 곱하기 1.01 뒤에 것도 얼마야? 1.01이야. 다 곱해진 거잖아. 100 곱하기 1.01이 얼마인 거야? 2번인 거야. 됐니? 3년 후까지 한번 해줄게.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멤버 안 하고 바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느낌 가져갈 거든. 2년 후에 원리합계 금액인 요거는 원래 있던 돈이고 2년 후에 있던 돈이고 2년 후에 있던 이 돈의 이율 1%, 연이율 1%니까 0.01을 또 곱한 거. 맞아? 얘가 2년 후에 원리 합계고 그 2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2년 후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이율을 준다는 거지. 원금에만 이율을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묶어보면 100 곱하기 1.01에
제곱이. 얘는 1 남고 뒤에 거는 0.01 남겠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1의 제곱. 뒤에 것도 결국 뭐야? 1.01이지. 1.01 몇 번 곱해진 거야? 3번 곱해진 거야. 여기서 너네가 볼 때 여기 셈이 색칠한 거 봐. 여기 1은 100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원금 느낌으로 봐. 그 다음 뒤에 붙은 0.01에 해당하는 거는 너네 어떻게 봐? 원금의 1%, 연이율 1% 이율로 3번. 복리일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줘. 됐니? 그래서 얘를 볼 때 100, 여기 1 더하기 0.01을 R, 연이율. 지금은 연이율이 1%니까 퍼센트가 0.01이니까 퍼센트는 100분의 1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문자로 쓴다면 원금 A1을 연이율 R로 N년 저금했을 때 원리합계. 무슨 방법으로? 복리법으로. 원리합계는 어떻게 계산한다? 원금에다가 1 더하기 R에다가 N년 요렇게 간다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되게 쉽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됐니? 그래서 그거는 쉽게 된다는 가정 하에 이제 문제들을 풀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00만 원을 뭐 연이율 5%로 10년 동안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일단 원금은 100만 원이었고 1 더하기 R은 뭐야? 5%야 5%. 연이율이 5%야. 그럼 100분의 5잖아. 0.05에 10년 동안 이자를 줬으니까 거듭제곱 지수에다가 10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00 곱하기 1.05에 10제곱. 이게 빨리 돼야 돼. 1은 늘 있어야 돼. 왜? 원금 있으니까 점. 뒤에 연이율을 소수점으로 써주고 10번 이자를 받는 거. 복리법으로. 됐니? 만약에 단리법이면 어떻게 쓰는 거야? 단리법은 근데 지금 크게 문제에 출제되진 않거든. 단리법으로 했을 때 원리합계는 일단 똑같이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0.05 여기에 10 100만 원만 이자를 주는 거잖아. 몇 번? 10번.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문제를 풀 건데 일단 활동 2번이 숫자여서 얘를 먼저 할까 할 때 위에 거 먼저 할게. 위에 거 먼저. 문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을 텐데 한번 봐봐. 다음은 연이율이 R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 A1을 N년 동안 적립한대요. N년째 말에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써넣어 보아라. 그러니까 돈을 한 번 넣고 계속 묵히는 게 아니라 첫 해 때도 얼마 넣고 다음 해에도 얼마 넣고 그 다음 해에도 얼마 넣고 그거를 N년 동안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원금과 이자 합계를 이제 총 기간 처음 넣은 거, 그 다음에 넣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N번이지. N번 넣는 거지. 한번 글 따라 읽어볼게. 첫 해에 적립한 A1은 N년 동안 예금이 되므로 N년 후의 원리합계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 봐봐. 첫 해에 A1을 넣을 거잖아. 1년 후 있고 2년 후 있고 3년 후 있고 여기가 N년 후야. 1년 후에는 이자가 한 번 붙었겠지. 2년 후에는 이자가 2번 붙었을 거야. 3년 후에는 이자가 3번 붙었겠지. 그러면 N년 후까지는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 처음에 넣은 A1은
이자가 n번 붙었겠지, 복리로.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연이율 R로 복리로 이자가 n번 붙었다라는 거지. 그게 쓰인 거야. 그 다음에도 A1을 적립하는데 1년 후에 넣은 그 A1은 이제 복리로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 한 번, 두 번. n-1번 붙었겠지. n-1년 동안 예금 넣어놨으니까, 돈을 넣어놨으니까 n-1번 이자가 붙는다는 거지, 복리로. 그럼 어떻게 써? 원금에다가 연이율 R로 n-1번 이자를 받는 거지, 복리법. 같은 방법으로 매년 적립한 A1의 n년째 말의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다. 네모칸 적으라고 했으니까 2년 후에 넣었던 A1은 이자가 몇 번? n-2번. 그러면 봐봐. n-1년 후에 A1을 넣었어. 근데 봐봐. 첫 해 때 넣었고 1년 후에 넣었어. 1년 후가 두 번째 넣은 돈이란 말이야. 1년 후에 넣은 게니까 2년 시작하는 시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n-1년 후지만 몇 번째 넣은 돈이야? n번째 넣은 돈이야. 근데 n년 후의 얘기니까 어쨌든 1년이 흘렀지. 얘도 이자 한 번 탔지,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 n년 후에 원금과 이자 모두 다 합하라는 거지. 첫 해 때 넣었던 원금 이자도 두 번째 넣었던 원금과 이자도 얘네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야.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바라보면 처음 항은 이거고 얘네 봐봐.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공비가 1 플러스 R이야. 첫째 항이 뭐야? 첫째 항 얘로 보자고. A에 1 플러스 R이야. 항의 개수 몇 개야? 돈 몇 번 넣었어? n번. 따라서 여기 봐봐. 이거인 거잖아. 얘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 써서 1 플러스 R 공비 빼기 1에 첫째 항에다가 공비에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모는 1이랑 마이너스 1 사라져서 분모는 R이 남고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이 되겠지. 지금은 이제 문자로 했는데 이제 숫자로 한번 적용하는 거 보면 좀 더 쉽게 올 거야. 이거 할 때 쌤이 여기에다 이렇게 쓴 요 표 같은 그림 있지? 얘를 잘 그리면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해, 1년 후, 2년 후, 3년 후, 몇 년 후 요걸 써야 돼. 한번 이 문제에 적용해서 저걸 먼저 써볼게. 그럼 문제 다 풀리거든? 연이율이 5%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의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물어봤어. 너무 어렵지? 처음에는 어렵거든, 다? 근데 쌤이 하라는 대로 천천히 따라와봐. 그러면 쌤이 여기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첫 해.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었게? 1년 후.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었게? 2년 후.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었게? 안 적혀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년 후. 여기는 n년 후가 아니야. 이 문제는 몇 년 후겠어? 10년째 말. 10년 후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적어놔봐. 그런 다음에 얼마씩 저금했는지를 보는 거야. 얼마씩 저금했대? 10만 원씩 저금했대. 언제? 매년 초에. 그럼 첫 해에도 일단 10만 원을 넣었을 거야. 그지? 1년 후에도 10만 원을 넣었을 거야. 2년 후에도 10만 원 넣고 3년 후에도 10만 원 넣었을 거야. 3년 후에 넣은 10만 원은 몇 번째 넣은 10만 원이니? 네 번째 넣은 10만 원이야. 10년 동안 저금했으니까 여기에 10만 원 넣었겠니? 그럼 10만 원 몇 번 넣은 거야, 총?
11번 넣은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요렇게 그려줘서 여기 뭐라고 적어줘야 돼? 9년 후라고 적어줘야 돼. 9년 후. 쌤 이거 높이가 다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지. 다 의미가 있어. 너네도 점점점 내려가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쫙 내려줘. 그래서 9년 후에도 10만 원을 넣었고 이게 마지막 10번째 넣은 10만 원이라는 거지. 원 스텝이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어떤 거? 몇 년 후까지 쓸 건지. 처음 들어가는 건 첫 해. 첫 해부터 시작해서 몇 년 후인 건지 쓰고 그 다음에 얼마씩 몇 번 넣었는지 생각해서 그 매년 저금했던 그걸 이제 정확하게 지금 10 선생님 쓴 것처럼 그걸 일단 원스텝 잘 해야 돼. 그런 다음에 각각 맨 마지막 요 10년째 말 맞아? 10년째잖아. 9년 후가 바로 10년째 접어들었던 해고 그 10년째 말이라는 거 10년 후나 10년째 말이나 똑같이 지금 이 시기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물어봤단 말이야. 첫 해에 넣었던 10만 원 이자를 몇 번 타 복리로?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탔겠어? 10번 탔겠지. 그러면 복리법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1 플러스 R. R이 5%야. 5%라는 건 뭐야? 0.05지. 그럼 10 곱하기 1.05에 이자 몇 번 탔다? 10번. 그럼 1년 후에 넣었던 10만 원은 그것보다 이자를 한 번 덜 탔을 테니까 얘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넣은 돈은 10년째 말에 이자를 18번 탔을 것이고 얘는 이자를 7번 탔겠지. 그 다음에 쭉쭉쭉쭉 와서 9년 후에 넣었던 돈은 이자를 몇 번 탔을 거야? 한 번 탔을 거야. 한 번. 이 초록색 값들을 다 더한 거를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원리합계 S는 제일 작은 얘부터 제일 이자 조금 탄 얘부터 오히려 거꾸로 써나가겠다고. 마지막 강의 뭐예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적용하면 되지. 공비 빼기 1. 1.05 빼기 1이니까 0.05. 첫째 항을 10에 1.05 곱한 거. 그 다음에 공비 항의 개수 몇 개? 10개 빼기. 문제에서 문제 다시 위로 올라가 봐. 1.05의 10제곱은 얼마로 계산하지? 1.63으로 계산하지. 따라서 얘가 1.6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모 써보면 얼마야? 분모는 0.05야. 분자는 10 곱하기 1.05니까 10.5라고 쓸게. 그 다음에 1.63에서 1 뺀 거니까 0.63 되겠다.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할게. 그러면 분모는 50, 분자는 얘 105 해주고 여기 63 이렇게 0.63에 100, 10.5에 10 곱해서 총 1000을 곱했어. 그러면 약분부터 할래. 5로 나누면 어떻게 돼? 10, 21. 63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21 곱하기 21, 441이거든? 21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봐봐. 그러면 20의 제곱 400. 2 곱하기 20 이렇게 441. 441 곱하기 3이니까 3일은 3, 3, 42, 3, 42. 얘를 이렇게 하면 132.3. 단위가 10,000원이거든? 쌤 10만 원인데 10이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만 원씩 넣었는데 이율이 5%였어. 근데 복리법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아? 132만 원을 받아. 132만 3천 원. 그래서 답은 얼마다? 132만 3천 원이다. 이런 문제집 통해서 많이 풀어보세요.